everyone. Now let's start ChatGPT for TESOL Lecture 1. 자, 여러분 이제 ChatGPT를 이용해서 어떻게 영어 교육에 활용을 할까? 새로 나온 요새 굉장히 핫한 ChatGPT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어 수업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ChatGPT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실 거예요. 챗GPT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들을 보통 Generative AI, 즉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렇죠? 즉 기존에도 AI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생성형이라고 하는 요 형용사가 붙어있는 AI들은 기존의 AI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기존의 AI들은 자신들이 그냥 정보를 검색하고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요 정도까지, 즉 검색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요 정도 역할까지 했다면 요 생성형 AI들은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뭐라고 벌써 얘기하고 있냐면 a subset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하위 분야냐면 that involves training machines, 이 기계들을 훈련시켜서 뭐 하도록 만드는 to generate new and original data, 새롭고 독창적인 데이터를 생성해내게 이제 만들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떤 새롭고 독창적인 데이터냐면 such as images, music, text, or even video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미지도 생성이 가능하고 음악도 생성이 가능하고 텍스트도 생성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비디오 생성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챗GPT는 이 중에서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미지 생성 AI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제너레이터 AI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터 AI들도 존재하고요. 우리 지금 수업 시간에서도 이 이미지 제너레이터와 그리고 비디오 제너레이터는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맛을 보실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Generative AI can produce entirely new content라고 해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함으로써? By learning from existing data set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세트들로부터 배워서 그리고는 and generating something new based on that information, 그 정보에 기초해서 새로운 것들을 생성해냄으로써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결국은요. 또 보시면 Generative AI has revolutionized numerous industries. 수없이 많은 이제 산업들을 혁명적으로 바꿔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요? By generating data for training machine learning models라고 해서 트레이닝 머신 러닝 모델들, 즉 머신 러닝을 하는 이런 모델들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서 그리고 producing top-notch images and videos라고 해서 아주 하이 퀄리티의 그런 이미지와 비디오들을 생성해 만들어내고 Developing Advertising Text라고 하면 홍보용 지문들을 만들어주고요. Conducting Awareness Campaign 하면 인식을 고양시켜주는 그런 캠페인들을 이제 실시를 하고 And Scripting Virtual Assistant Dialogues라고 하면 이제 가상의 Assistant Dialogue라고 하니까 뭐예요? 뭔가를 도움을 주는, 보조하는 그런 다이얼로그들의 스크립트를, 대본을 써준대요.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채팅을 위해서. 그럼 결국 이제 이 상담센터 같은 데에서 고객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지 가상의 대화들을 쭉 뽑아가지고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리 이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에 사람 직원을 훈련할 때에도 이런 대화가 있어 라고 훈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요새 많은 CS 서비스들이 결국은 보시면은 AI를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럼 가상으로 이런 대화들을 뽑아줄 수 있다는 건 결국은 대충 어떤 사건들 또는 어떤 신고들이 이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에 들어오는지를 알고 거기에 응대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생성형 AI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는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중에 하나고요. 여기도 그래서 An artificial intelligence
챗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at is built, 만들어진 건데 to comprehend human language,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챗봇이에요. And produce text responses, 그런데 지문, 글자로 된 반응들을 만들어냅니다. They closely mimic natural human language 하면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언어를 아주 가깝게 흉내내는 그런 지문들을 생성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냐면 확률 통계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하나 여기에 나오면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 속에서 다음 단어로 나오는 게 어떤 게 확률이 가장 큰가,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한 단어,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를 계속해서 뽑아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라고 하는 이제 기업에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개발을 했고, 이제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픈 AI 대표로서 이제 요새 세계적으로 명성을 또 얻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22년 11월에 이제 발매가 됐고요. 이 아까 프리트레인드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프리트레인드 된 거, 사전에 훈련된 게 2021년 9월 데이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021년 9월 이후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 챗GPT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봐도 정말 모릅니다. 챗GPT한테 팝송 가사를 뽑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 9월 이전에 나와 있는 팝송 가사만 그러면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후의 곡들은 얘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state of the art 챗봇이라 그래서 아주 최첨단의 그런 챗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has been trained in multiple languages 하면 여러 가지 언어로 훈련이 되어 있고요. Using advanced deep learning technique이라 그래서 deep learning 기술을 아주 고도로 발달한 deep learning 테크닉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트레인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한국어로 질문을 해도 이제 레스폰스를 주는 그런 AI 챗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챗GPT를 어디에다가 활용해서 써볼 수 있겠는가를 한번 보실 거예요. 일단 learning and teaching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arning과 teaching 같은 경우에는 a virtual assistant for educational purpose라고 해서 교육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조수 역할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에도 굉장히 훌륭한 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이 강연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consulting and technical support라고 해서 컨설팅 잘해주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in a wide range of technical areas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이제 기술 분야에 걸쳐서 사실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IT 또는 뭐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다 나옵니다. 뭐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코드를 써줘라고 하면은 코드를 다 써줍니다. 물론 뭐 이제 인간 기술자들도 코드를 쓰면, 즉 코딩을 하면 버그가 늘릴 게 마련인데 그래서 그런지 챗GPT가 쓴 코드에도 버그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된 데이터에 인간이 만든 것들이라 버그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요. 다른 분야들도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써달라고 하면 이제 해줍니다. 예를 들면 뭐 수학 방정식도 풀고 가능한 거 아시죠? 그렇죠? 이 방정식을 그 이미지화로 시켜가지고 그 텍스트 기반이지만 이렇게 뽑아내게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물론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time planning and task management 나오는데 이렇게 시간표 짜기, 어떤 거 스케줄 짜기 정말 잘 짭니다. 뭐 한 달치 식단 짜기, 한 달치 운동 계획 짜기 이런 거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너무 잘 짜줘요. 그래서 여기서 태스크 매니지먼트도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회사에서 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데일리 오거나이제이션, 매일 어떤 분량의 일을 하면 된다. 이거 잘 짜준다는 겁니다. 태스크 트래킹, 이거는 일을 얼마큼 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기능이잖아요. 거기다가 priority setting 하면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업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쫙 잡아가지고 정말로 스케줄을 쫙 짜주는 일도 정말 잘합니다. 여행지에 갔을 때 내가 여행 스케줄을 어떻게 짜는지 그것도 이제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잘 넣으면은 잘 뽑아줍니다. 물론 이미 챗GPT를 가져다가 이거를 다른 이제 앱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킨 이런 앱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챗GPT를 이용해서 여행 계획을 짜주는 트립 플래너 같은 앱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냥 챗GPT에다가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뽑아도 되는데 그거를 앱으로 만들어 놨으면 거기 인터페이스가 사용자가 그 사용하기에 여행 계획에만 딱 최적화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물어보면 내가 뭐 이틀 동안 런던을 가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동선을 절약하면서 런던의 랜드마크를 다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면 랜드마크 중심으로 다다다다다 써줍니다. 근데 나는 뭐 랜드마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런던에 처음 가는 것도 아니라서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라고 이제 그 랜드마크는 빼고 예를 들면 뭐 박물관 위주로 짜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오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를 가고 해서 다 뽑아줍니다, 여러분. 물론 뭐 그거를 다 뭐 최종 버전으로 꼭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뼈대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앤 애드버타이징, 이 마케팅과 그리고 홍보에도 이제 굉장히 잘 쓸 수가 있죠. 그래서 use to craft appealing ad script라고 해서 이제 광고용 대본들을 정말 아주 매력적인 것들을 만들어낸 데 사용이 되고요. and produce successful marketing content라고 해서 아주 성공적인 마케팅 컨텐츠를 만들어낸 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블로그에 뭐라고 쓸지 글 써주고 유튜브 스크립트 같은 거 써주고 뭐 이런 것들로 이미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주로 챗GPT를 할 거니까 챗GPT를 사용할 때 주의점부터 보실 거예요. 일단 이것은 챗봇이라서 이제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채팅창이 있고 이제 뉴챗이라고 해서 한번 챗을 바꿔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뉴챗이 되면 새로운 페르소나가 됩니다. 즉, 한 채팅창의 thread라고 하죠. thread 안에서 이 챗GPT는 하나의 맥락을 유지를 해요. 즉 하나의 페르소나를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채팅창에서 벗어나서 다른 채팅창으로 옮겨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기존의 문맥은 모두 사라집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또요. 같은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해도 응답은 매번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도 그렇지 않나요? 같은 질문을 같은 사람에게 계속 해봐요. 그럼 할 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똑같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뭐 거의 비슷한 퀄리티의 리스판스를 뽑아내도 이 답을 구성을 하는 단어들의 위치나 배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어떨 땐 되게 짧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길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프롬프트를 다듬어서 다시 한번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챗GPT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답을 몰라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답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써보면 거시적인 정보, 즉 큰 흐름을 얘기하는 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런데 미시적인 정보는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웹사이트 링크를 찾아줘 라든가 책을 추천해줘, 참고 문헌 목록을 만들어줘 이러면 없는 책 이름을 자기가 다 만들어가지고 막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정보들은 하나하나 교차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물론 작동이 됩니다. 한국어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어는 하위 파라미터 중에 하나라서 영어를 쓸 때보다 느리고요. 그리고 영어를 쓸 때보다 나오는 리스판스의 정보의 양도 적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지메일에 가입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이 챗GPT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 따로 사용하시던 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도 빙이라고 해서 이제 빙챗 이런 게 나와서 검색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챗GPT하고는 또 사용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글 이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시고 그냥 기존의 인터넷 브라우저에 가셔서 구글 크롬을 치시면 나옵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창이. 그래서 그걸 설치하시고요. 다음에 지메일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지메일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 챗GPT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이 구글의
특정 앱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입할 때 구글 계정에 가입이 돼 있어야 어렵게 매번 정보 다 쓰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구글 계정과 그 연동을 해서 그냥 계속 할게요 라고 하는 옵션을 눌러서 쉽게 이제 접속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그 지메일 계정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있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에 가입을 할 때 지메일에 이미 가입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메일 그 이메일 아이디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제 지메일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한번 그러면 구글에서 이제 여기 구글 크롬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한번 챗GPT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챗GPT 치고 들어가 보면요. 처음에 이런 게 뜰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챗GPT가 들어가는 유료 사기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openai.com이라고 하는 이 URL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네. 이런 화면들이 뜹니다. 그쵸? 요게 이제 챗GPT 3.5예요. 여기 try 챗GPT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로그인 하는 건 뒤에 거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요. 이번에는 챗GPT4로 들어가 볼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챗GPT4가 이렇게 뜨죠. 이 구성 화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이 처음에 try 요거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턱투GPT가 이미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이실 텐데 설치하는 방법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챗GPT 플러스라고 해서 뜨죠. 저는 유료에 가입돼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요쯤에 여기다가 new 또는 upgrade라고 하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유료 버전으로 이제 결제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3.5하고 4를 두 개 다 이제 골라서 쓸 수가 있죠. 디폴트 모드는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4를 쓸 거다 하면은 이제 4에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새는 이제 GPT-4에 사용 한계가 이제 생겨서 이게 그 한계치에 차면은 그만 쓰라고 3시간마다 한 번씩 이게 한계치에 달한다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렇죠? GPT-4 currently has a cap of 25 messages every 3 hours라고 해서 3시간마다 총 25개의 메시지에 최대치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의 이제 요 라인에서 thread에서 총 25개까지 메시지를 내가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마다 요게 다시 설정이 된다고 하니까 25개 다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3시간 후에 다시 접속을 해야지만 GPT-4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한번 뽑아보면 돼요. 어떤 정보들을 넣어보는 게 좋을까요? 한 번씩 뭐 물어보면 되거든요. 오늘의 날씨 이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뭐 영어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What is CLT? 여러분들 CLT가 뭔지 다 아시죠? 그쵸? 우리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인데 이것도 Language Teaching 이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Language Teaching에서는 CLT가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보면 네. CLT는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Second Language 영어, 그쵸? 이 제2언어 교수에서 라는 영역에서 이제 인기 있는 유명한 그런 어프로치다라고 해서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이고 하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CLT의 특징은 무엇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쵸? 이 정도로 정보를 뽑아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물으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제너럴한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보다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이 리스폰스를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프롬프트를 고치셔야 됩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요. act as를 씁니다. 누구누구로서 역할을 하라고 전문가를 불러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CLT 같은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티처 트레이너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act as a language teacher train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explain 설명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explain what CLT is in language teaching.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면은 한번 나오는 대답을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여기서 absolutely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pretext라고 얘기를 해주고 끝나고 나서 이것은 무엇이었어? 라고 본인이 또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는 posttex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이 척하고 everyone 한 다음에 쭉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할 때 communicative가 어떤 뜻이다. 그쵸? 그리고 기존의 language teaching은 grammar rule과 vocabulary 리스트를 강조를 했지만 CLT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해서 learner centered가 무엇인지 대조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uthentic material이 무엇인지.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설명과 설명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퀄리티가 높은 리스판스를 내가 얻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전문가를 초빙을 하면 정말로 잘해줍니다. 그래서 act as a라고 해서 누구누구로서 act를 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줘 또는 무언가를 설명해봐. 어떤 정보를 뽑아줘봐. 이런 식의 명령어를 내려주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CLT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까보다 훨씬 나은 설명을 주고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일단 검색해보는 시간을 처음에는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뭐 액트에서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한번 넣어보고 리스판스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익숙해지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우리 프롬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보실 건데 제가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쓰는 법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여기다가 써 넣는 우리 요청사항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 set of instruction, 지시사항인 거죠. 챗GPT한테 우리가 먹여주는, 그렇죠? 주는 지시사항이고요. So we can generate results as needed 라고 해서 필요한 대로 이 결과물을 생성하게끔 챗GPT에게 먹여주는 지시사항들, 프롬프트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서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불러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드는 행동들을 프롬프팅을 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입력을 해야 질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그냥 CLT가 뭐야? 라고 그냥 물었던 것보다 뭐예요? 그 티처 트레이너가 돼서 한번 이 프롬프트, 그 CLT가 뭔지 한번 설명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답으로 나오는 그 질이 확 달라졌죠. 그렇죠? 같은 사람이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같은 거를 넣어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프롬프트를 고쳐서 좀 더 정교화시켜서 다시 먹이셔야 합니다. 이 프롬프트도 보면은 몇 단어까지 그러면 내가 이 프롬프트를 넣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영어로는 25,000 단어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토큰으로는 32,000개라고 하는데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코퍼스에서 이렇게 정보 단위를 세는 단위였어요. 저는 그걸로 배웠었는데 토큰으로는 32,000개까지 그러나 단어로서는 25,000 단어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길이의 문서까지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더 그 긴 문서들은 이 프롬프트를 넣어서 요약하거나 또는 뭐를 뽑아달라고 명령을 할 수 없냐고요?
있습니다. 그냥 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URL을 긁어다가 넣으시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요약해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안에다가 내가 가공해 달라고 하는 그 정보 전체를 모두 긁어다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넷에 안 올라가 있는 정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즉 25,000단어가 넘는데 어떻게 얘한테 프롬프트 안에다가 먹여가지고 가공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의 그 폴더를 공개로 전환을 하시고 그 폴더의 URL을 갖고 와서 먹여주시면 구글 드라이브 안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 있잖아요. 뭐 10만 단어, 뭐 이 정도 되는 문서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롬프트로 먹여서 결과물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참고 문헌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에서 이제 펀딩을 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만든 보고서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보시면 제목이 100 Practical Applications and Use Cases of Generative AI라고 해서 챗GPT뿐만 아니라, 그런데 챗GPT가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생성형 AI들 100가지 정도 앱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참고해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여러분들 다른 생성형 AI들이 궁금하시면 이 보고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그 구글 크롬 깔고 그 다음에 챗GPT 찾아서 접속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보면서 아주 베이직 오브 베이직스, 기초 중에 기초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보를 한번 검색해서 쭉 뽑아내는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챗GPT에 대해서 알아보기라고 하는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